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토막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합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상당히 따뜻해서 아직 2, 3일이면은 사쿠라가 상당히 필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따뜻한 나날이 매일 연일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일본에서 일어난 토막 뉴스인데,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연일 중동에 관한 그 소식이 일본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잘 자란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연일 내려오는 올라오는 뉴스로서는요. 중동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계,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에 관해서 매일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오늘 26년 3월 28일 미국과 이란 협상 상황은 교착 상태이지만은 미국 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최신 동향으로서 3월 28일 오늘 기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오늘 마이애미에서 이란과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도 마이애미에서 대화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철저히 타격받고 있으며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유해 연장으로서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 에너지 시설 공격을 4월 6일 오후 8시 미 동부 시간까지 10일 더 유예했습니다. 10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 이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협상 시간을 더 주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주장으로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백악관과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군 없이도 목표를 수주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터키, 이집트 등을 통한 간접 협상이 우라늄 그 15개 항에 대해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핵을 포기하라,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을 제한하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해 등을 이란에 전달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 대면 회담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란 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15개 항 종전화를 거부하며 비현실적 과도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신 5대 조건 역제안을 내놓았으며 전쟁의 배상, 이란 측이죠. 미국 측에 전쟁의 배상을 하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인정하라 등 저항적인 방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맥락으로서는요,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핵시설 포함 등으로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또 이란 핵시설 등을 추가 타격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 병력 배치나 지뢰 투하 등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시간을 벌고 있으며 트럼프는 4에서 6주 내 종전 구상을 유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양쪽 입장 차이가 크고 특히 핵미사일이나 호르무즈 해협, 이스라엘의 강경 입장도 변수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도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째 계속됐습니다만 쭉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죠. 유가도 폭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석유값이 올라가고 휘발유값이 올라가서 개인적인 자동차의 그 휘발유값이 올라가는 폭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란값이 올라가고 이런 생선을 포장하는 이런 플라스틱 관계 이것도 다 석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참 그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손해는 누가 입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으로서는 미국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유예를 연장하고 압박을 이어가지만 이란은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역제안을 한 상태라서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미미합니다. 이름으로써 지금까지 쭉 한 달 이상을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련 실제는 이렇게 사진과 같이 뭐 계속 폭격으로 인해서 참 부서지고 자동차가 뭐 날아가고요. 사람이 죽거나 또한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측에서는 협상이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오늘 마이애미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연일 죄송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테헤란의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서요 주요 타격 대상 나탄즈 등 핵 농축 시설과 미사일 기지, 테헤란의 석유 저장소, 군사 시설, 최고 지도자 관련 건물 등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폭격으로 참 그 건물의 붕괴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월 말에도 이스라엘의 핵시설 추가 타격 보도가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연일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또한 그 협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좁은 해협이네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근데 20% 30% 해도 뭐 일본과 뭐 한국은 거의 비슷한데 거의 90% 이상을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게 되면 우리 한국, 일본은 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비축한 게 처음에는 250일 정도 한국이나 일본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250일 정도가 지금 한 달치 정도는 지금 풀기 때문에 240일, 230일 정도의 비축량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달 동안 계속되면 상당히 그것도 비축량도 뭡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타격이 더욱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일 일본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잘잘한 소식은 있습니다만 연일 미국 이란의 전쟁 관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관계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나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연일 일본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끝나서 그 평화로운 시대가 돌아왔으면 하는 희망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일본에서도 오늘 그 구축함에 뭡니까? 구축함에 대해 일본 구축함 초카이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으면은 미국에서 그 일본 해상자에 대해서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에 대해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 가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획득한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으로는 개조가 완료됐다고 해요. 초카이함은 2025년도 10월부터 미국 샌디에고 해군 기지 등에 장기적으로 파견돼서 미 해군 지원 하에 시스템 개조, 소프트웨어, 전자장비 설치 등 승조원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뭐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초카이함에도 토마호크를 달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 일정으로는 올 여름 2026년 여름 미국 시험 해역에서 실탄 시험 발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9월 중순경에 모항인
장기 사세보 기지로 기환해서 실제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사일 스펙은 사거리가 약 1600km 이상이라고 그래요.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회피가 가능하며 적기지나 지상 목표 공격에 주로 사용됩니다. 배경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2년 안보 3문서에서 명시된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강화로 해상자위대가 처음으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본도 지금까지는 장거리 자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획득함으로써 1600km까지 날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거의 그 남쪽에서는 뭐 중국 거의 대다수의 부분이 타격 거리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일본의 그 홋카이도나 이런 데서 배치가 하게 되면은 뭐 북한도 뭐 하루아침에 북한은 뭐 1600km면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일본도 해상자유에 대해서 그 토마호크를 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사거리가 1600km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고요. 남쪽에 배치하면 중국의 거의 대다수가 타격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계약으로서 일본은 미국과 계약해서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블록 4.5를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나 2027년 해견도에 도입 중입니다. 이미 납품이 시작되었고요. 기존 이지스 구축함 8척 전부에도 탑재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의미와 반응으로서 이는 일본 자위대의 방어 중심에서 억지력, 반격 강화로서의 전환을 상징하고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일본 자위대도 방어 중심의 억지력 방어로 이제 전환이 됐고 북한 측은 이를 재침해 화살이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 측면에서 크며 미 해군과 공동 운영 훈련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일본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춰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한 이 초가향 구축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촉가이는 콩고형으로서 이지스 구축함의 4번 함으로서 1998년 지역한 최신형의 이지스 함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능력 개조를 완료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일본도 해상자위대로 크게 강화함으로써 뭡니까?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 유사시에는 날릴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구축 체제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은요, 뭡니까? 여기 사면 대열 에이사 레이더라고 그러나요? 스파이 에이사라고 그러나요? 스파이 레이더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을 뭐 이지스함으로써 갖출 것은 다 갖춰 있었고요. 이렇게 사진이 보면은 그 이지스함의 그 특징이 이거죠. 사면 대열. 에이사 레이던가 스파이 레이던가라고 생각 듭니다만 국방적으로는 잘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참 훌륭한 구축함이라 해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오늘 그 장거리 1600km를 날리는 토마호크를 400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지금 장착이 되었다고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장거리 타격 능력을 오늘로써 갖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그 중요한 뉴스로 뭐 여러 가지 뉴스 있습니다만은 연일 그 중동 문제죠. 중동 전쟁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도 해상자위대 구축함 초카이에 사거리 1600km를 날릴 수 있는 토마호크 장착이 끝났다 하는 것을 두 가지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